그런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의 목적. 보험에 붙여진 게 뭐냐, 그죠? 보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화재보험이면 집이겠죠. 생명보험이면 사람의 신체겠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보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망보험에 있어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그 목적을 할 수 없다라고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자, 사람이 다쳤을 때 상해보험을 드는데 법인이 거기에 속할 수 있을까요? 법인은 안 되겠죠. 그래서 자연인에 한한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심신박약은 뭐냐? 심신박약은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심신상실은 뭐죠? 또 마찬가지. 심신박약, 심신상실은 다 민법 총칙에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심신박약은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속된 표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심신상실은 그냥 쭉 가는 거. 항상 정신이 혼미해 있는 거. 그 다음에 보험 목적이 물건일 때는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집합금을 썼다. 예컨대 공장. 여러분들 집 하나 단독주택 하나하고 아파트 한 채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집합건물이 되는데, 자, 집합건물에서도 자, 특정보험과 그 다음에 총괄보험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장인 여러분들 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특정보험은 처음부터 어떠한 이 공장에는 기계 A, 기계 B, 기계 C 이런 식으로 물건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이 교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총괄보험이라는 것은 이 공장 안에 일정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일정한 시점에서 바뀐다. 그렇지만 또 다른 시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서 안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내용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거. 이것을 총괄보험. 만약에 바뀐 게 예정되지 않다라고 하면 뭐다? 이거는 특정보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험의 목적과 구별해야 될 게 보험계약의 목적. 자, 보험계약의 목적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피보험이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 그 화재보험 왜 들어? 라고 물어봤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보험 왜 듭니까? 불나면 돈 받으려고. 여러분들 운전자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왜 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됩니까? 보험사고 나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보험에 드는 목적. 그게 뭐냐면 보험계약의 목적이죠. 말 그대로 보험계약을 왜 하냐 이거죠. 보험계약을 하게 되는 목적이 뭐냐? 피보험 이익이 뭐냐? 예컨대 화재보험 같은 건 뭐가 있어? 화재로 손실을 겪었을 때 화재로 집이 타버린다든 그런 경우는 그게 가치가 여러분 피보험 이익이겠죠. 근데 보험의 목적은 뭐죠?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집이 되는 거죠. 보험의 대상이 뭐는 거죠? 보험 목적이 뭐냐? 이건 뭐냐면 집이죠. 보험계약의 목적은 뭐냐? 그 경제적 이익이 뭐냐라고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보험계약 목적이 나오는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와 관련해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관계다. 그렇죠? 예컨대 자, 여러분들이 화재보험을 예를 들면 또는 자동차보험을 예를 들면 자, 보험의 목적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여기 나오는 피보험이익이 뭐죠? 여러분들이 사고에서 발생했을 때 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보험계약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험사고는 우연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험사고가 필연성을 갖는다.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보험보다 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에 속하므로 사행이라는 건 뭐냐면 나쁜 꼭 의미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발생할지 발생 안 할지가 불확실한 겁니다. 그걸 사행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험자의 급여 책임은 우연한 사고에 달렸다. 우연성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따라서 이미 발생했어. 보험사고가. 그 다음에 또 발생할 수 아예 없어요. 이런 경우는 보험계약이 어떨까요? 무효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가 이 보험사고인데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목적하고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어야만 이 보험사고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판례를 보십시다. 자, 우연성과 관련해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을 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는 보험계약은 무효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막말로 자동차보험을 들읍시다. 여러분들이 예컨대 6월 30일 날로 보험계약안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보험료를 좀 아끼기 위해서
7월 3일에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사고가 7월 2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고를 나가지고 자동차가 망가졌어요. 이미 이걸 숨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몰래 운전 연습 시켜주다가 사고 났을 때 숨겨놨다가 7월 3일날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5일쯤 가서 나 사고 났다. 이때 가지고 나온 것을 보험회사에 알려주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주면 다행인데 안 주면 뭐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뭐냐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직원이라면, 즉 손해사정인, 여러분들이 사고 관련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손해사정인이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손해사정이라면 이런 걸 잘 잡아내면 회사로부터 칭찬 많이 받겠죠. 이것은 처음부터 보험계약이 무효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험회사는. 근데 만약에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자기가 암이 걸려있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암 계약을 체결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선의했어요. 근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그러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암보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일정한 시점이 지난 다음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판례인데, 판례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그런 뜻이 있고요. 밑에 있는 판례는 이겁니다. 자, 암보험에 들었어요. 암 확정 진단 후에 보험이 가입했습니다. 암보험에 들었는데 암 진단이 이제 확정되기 전에 이제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사람이 현재 암이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암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로 죽었다? 폭행에서 치사돼 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원인으로 해서 죽었어요.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암이 아니라 폭행을 죽었을 때 이런 경우에 자, 보험금 주시오. 암보험에 대한 걸로 암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금 주세요라고 했는데 보험회사는 아니다.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만약에 폭행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암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는 처음부터 보험을 안 받아줬을 거니까 그 사람 보험계약을 받아주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 고 기대되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하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취지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폭행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 죽은 가족들은 무슨 소리냐, 이거는 암을 죽은 게 아니고 암과 아무 관계없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아니다. 판례는 반드시 그러한 걸로만 해석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험기간이 나옵니다. 자,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인데, 자, 보험기간은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자, 보험료는 뭐죠? 여러분들이 납입하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들 아마 교육보험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 자, 보험료는 이렇게 10년을 붓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보험료는 이렇게 10년을 붓는데 보험기간은 몇 년이냐면 20년입니다. 그러면 11년부터 20년간은 보험료를 안 내지만 뭐가 됩니까?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 기간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 보험료 산정의 기간이 되는 거고, 보험기간은 보험자가 책임져주는 기간. 그래서 두 개가 일치하면은 보통 일치하는 게 맞지만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소급보험은 미리서 당사자가 소급해서 일정한 시점부터 보험을 들게 한 거죠. 근데 보험의 계약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죠. 자, 보험기간에 관한 판례인데 이러한 경우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뭐 해야 된다? 불확정한 우연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 규정으로 강행 규정보다 강행 법규성이다 이거죠. 이것과 어긋나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아무리 계약을 해도 그 계약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험료 기간은 아까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위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10년짜리 보험료는 10년 동안 내지만 보험 기간은 20년 동안 혜택을 받는 거, 그러한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험료 기간과 보험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들었습니다. 1월 1일 날 자동차 보험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짜리 보험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365만 원을 냈다고 가정합시다. 이해 계산하기 편해서 보험료로 365만 원을 냈어요. 그럼 하루에 얼마씩이죠? 하루에 만원입니다. 데이 만원. 하루에 만원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피치 못해서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언제? 1월 31일 날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30일 날 팔면서 이제 31일 날 팔면서 보험회사에다 여러분들이 통지를 합니다. 나 이제 자동차 필요 없으니까 보험계약 해지할 테니까 나머지 기간 보험료 365만 원 중에서 31일 뺀 334만 원을 돌려주세요 라고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게 맞다고 생각되죠. 그쵸? 그럼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한 달 동안 당신이 보험사고가 났더라면 일할 단위로 계산해서 보험금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당신이 이게 분할해서 쪼갤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매번 가질 수 있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나는 항상 전액을 지급할 준비가 이때도 돼 있었고 항시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보험료로 낸 것은 쪼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 통째 기간에 대해서 언제든지 단 이 순간에 만약에 1월 15일 날 사고가 1000만원짜리 보통 1000만원짜리 교통사고가 났다. 차 수리비 10만원, 아니 1000만원, 그 다음에 사람 다친 거에 대해서 5천만원, 이렇게 의료비랑 해서 6천만원 지급했다. 그러면 이때 보험회사는 당신이 주장들 한다면 나는 그러면 이때 1월 15일이니까 6천만원 곱하기 365 곱하기 15 요만큼만 당신한테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소리냐? 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사고 난 거에서 전액 네가 지원하기로 한 거 아니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손님? 마찬가지로 당신이 낸 보험료도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간 동안, 그 보험 기간 동안 이렇게 불가분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위험을 제가 다 커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험료 기간 내에 위험을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적인 것을 보아서, 그러니까 쪼갤 수 없는 것을 보아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도 불가분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갤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보험료는 이 일정 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이 기간 내에 있어서 사고 발생률을 측정해서 산출하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료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료 기간과 일체적인 것으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원칙이다. 근데 이렇게 구구절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읽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구간과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통째 위험을 다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그 설명을 쭉 하고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간에 해지를 한 경우에 기간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비율적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거절할 수가 있다. 근데 보통은 보통 여러분들 중간에 보험계약 해지하게 되면 어떨까요? 해지해줍니다. 근데 그 비율에 의해서 정확히 그 금액만큼은 주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지고 있다라는 거. 자, 보험 금액은 뭡니까? 보험 금액은 회사가 보험계약자, 보험자. 자,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주는 게 뭡니까?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한테 주는 돈이 뭐죠? 보험 금액, 보험금. 그쵸? 그래서 요 내용이니까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자꾸 제가 강조드리는 건데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 여러분 벌써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쵸? 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뭐다? 돈을 받는 자. 그쵸? 인보험에서는 뭐였어?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뭐죠? 보험에 붙여진 자. 예컨대 제 집사람이 저를 보험에 붙여가지고 제 신변에 변화가 생기면 보험금을 받기로 한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집사람이 보험회사랑 몰래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승성이가 죽으면 사망하게 되면 30억을 받기로 한다. 엄청난 돈이죠. 이렇게 했을 때 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타인의 생명을 가지고 보험에 붙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 타인에 뭐가 있었죠?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해 줄까요? 안 해주겠죠. 안 해주겠죠. 자, 그때 집사람은 보험회사는 뭐죠? 보험자입니다. 보험자. 집사람은 뭐죠? 보험계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승성은 누굴까요? 피보험자입니다. 인보험에서 피보험자. 보험에 붙여진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정하지 않으면 돈을 누가 받을까요? 보험계약자가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아무 표시가 없으면 돈을 보험계약자가 받는데 만약에 집사람이 우리 아들 이름으로 나영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 사람이 받기로 한다. 나영수가 받기로 한다면 이 사람 뭐죠? 보험 수익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보험 수익자는 이렇게 되는데 화재보험,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 수익자 개념이 없습니다. 보험 수익자에서는 피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하고 동일한 거죠. 여러분들 확실하게 피보험자 개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험 금액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급여나 그 밖의 급여, 치료행위, 사람이 다쳤을 때 병원 가서 치료해주죠. 치료행위라든가 자동차 고치면 망가지면 자동차를 고쳐준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물급여도 가능하다. 자,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수법칙에 따라서 사고 발생 개연율에 의해서 산출되는 순보험료야 보험 계약의 체결 비용, 수수료, 사업비.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보험료는 순보험료가 있고 영업보험료가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정말 그 사고 발생 확률. 예컨대 1년에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100억이었다. 그런데 사고 발생률이 10%다. 그 위험단체는. 그러면 보험료를 얼마를 거둬야 될까요? 얼마를 거둬야 됩니까? 100억을 받아야 되겠죠. 100억을. 100억을 거둬야 되는데 10%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1000명이다. 그럼 1000명한테 10억에 100억을 1000명한테 나눠서 쪼개겠죠. 위험을 위해서 분산시키겠죠. 이게 순수하게 나오는 게 순보험료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말하는 보험 설계사분. 설계사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뭘 줍니까? 수당을 주잖아요. 이 수당을 누가 주냐? 우리 보험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비용, 그 다음에 이자, 이런 거 모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B차, 그 다음에 2차, 뭐 이런 얘기 다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다 감안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보험업계 종사하신 분들은 이걸 다 공부하셔서 연수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보험을 접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아실 필요 없고 보험료가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지급하는 비용.
다만 보험료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사항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보험 계약의 요소와 관련해 가지고 보험에 관련된 사람이 누가 있고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두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시간 배운 거는 이 개념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험법을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피보험자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피보험자란 따다다 이러이러한 것이다. 특히 이 인보험과 이 손해보험이 달라지는데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에 붙여진 자고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문제만 내고 제가 답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보험의 자 문제입니다. 문제를 푸신 분은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입니다. 자, 보험의 목적과 보험 계약의 목적. 자, 차이는 이 계약만 들어가는 거죠. 보험의 목적과 보험 계약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거 설명할 수 있으신 분은 수업 잘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신 분은 다시 돌아가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이 보험계약의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요소 오늘 배운 내용 특히 앞으로 보험법을 공부하시면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따라서 혼동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계약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